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나이값은 얼마인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에서, 모임에서, 회사에서 나이는 이름만큼이나 정말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나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나이를 숫자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서 사회에서 정한 나이에 대한 기준이나 편견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나이 헛먹었냐? 라는 말이나 나이값 못하네 라는 말에서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보험을 들려고 보험 설계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험 설계사는 저한테 물었어요. 고객님, 혹시 욜로족이라는 단어 아세요?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보험 설계사는 욜로족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현재를 충실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옷 사고, 여행 가고, 취미 활동하고, 할 거 다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살지 참.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나이값 못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왜 본인이 생각한 기준대로 젊은 나이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지. 물론 노후 자금이 마련되면 좋겠죠. 하지만 같은 순간이더라도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누군가는 여행을 가면서 경험을 쌓고, 누군가는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 설계 방법은 너무 다양해서 본인만이 필수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선택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적금은 하고 있어? 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갑자기 부담감에 질문을 떠넘기곤 합니다. 너는 어때? 너는 적금하고 있어? 라고요. 그러면 친구들은 대답하죠. 당연히 하고 있지. 우리 나이가 몇인데. 너 이제 슬슬 결혼해야 되지 않아? 여자는 30살에 결혼하는 게 좋대. 30살 전에 가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또 두 번째 불안함에 휩싸입니다. 혹시 나만 결혼 못하는 거 아닐까? 나도 이제 슬슬 돈 모아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제 나이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결혼이라서 결혼 얘기를 했지만 다른 나이대에도 이러한 불안함의 요소들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0대에는 정말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하죠. 주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을 간대요. 20대에는 저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해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학 진학한 후에 취업을 바로 해야 한대요. 그래서 취업을 해요. 하지만 결혼을 이제 해야 된대요. 30대에 가면은 결혼 준비도 하고 차도 있어야 될 것만 같고 승진 욕심도 납니다. 40대, 50대 그 이후에도 이 문제들뿐 아니라 다른 걱정의 요소들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왜 불안할까요? 그리고 결혼은 30살 전에 해야 된다. 차는 30대에 사야 된다. 라는 기준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저는 그 불안함의 원인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편견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만들게 된 기준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이값이 아닌 나이값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나이값이 뭐냐고요? 굉장히 어려우시죠? 나이값, 즉 나만의 가치를 찾는 건데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나이값 찾는 과정을 살짝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나이값을 찾기 위해 일단 무조건 시작해 봤습니다.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따지지 않고서요. 처음 시작한 건 글쓰기였어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에는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용도 작성했고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스스로에게도 그것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글쓰기 모임에서 저의 절친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절친들과 함께 책을 써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친구들에게서 전화가 오죠. 오, 최지원 뭐야? 되게 멋있는데? 무슨 일이야? 너 갑자기 어쩌다 책 냈어? 내 친구 작가네? 하고요. 네, 물론 저는 멋있는 작가도 아니고요. 베스트셀러 책을 낸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로부터 저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제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된 거고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사소한 기록에서 시작했지만 책을 낸 데까지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값이고요. 그 이후에도 저는 소소한 과정들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처음에 원래 발표 공포증이 되게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 때는 벌벌 떨면서 앞에 나가서 대본만 줄줄 읽고 들어왔고요. 회사 다니던 중에 회의 시간에는 너무 떨려서 전화가 오는 척 하면서 회의장을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NS에서 말 잘하시는 분의 스피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이후로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소소하게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서 별거 아닌 일이지만 제가 먼저 말할 수 있게 노력했고요. 또 발표할 때가 있으면은 정말 겁나고 두렵지만 나가서 연습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백도 했어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저 너무 떨리는데요. 저 발표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떨림은 사라지진 않았지만 점점 줄어드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또한 나를 알아가고 나의 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소소한 일상이고 작은 일상이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조금만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의 값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담금주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저는 평소에 담금주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즐겨 먹는데요. 담금주는 맛도 좋지만 마실 때마다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금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몇 년산인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오래된 게 맛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짧은 기간, 일주일, 한 달 숙성시켜서 가장 좋은 맛을 내는 담금주도 있고요. 10년, 20년, 오래 숙성시켜야지 좋은 맛을 내는 담금주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살아온 일수나 나이에 비례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금주처럼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나 사회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대해서 나를 맞춰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만의 값을 찾으면서 불안할 때도 정말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그 불안함은 좋은 일을 하던 나쁜 일을 하던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불안함은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고 나쁨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인터넷에 떠도는 레시피는 참고만 하되 거기에 여러분들의 맛과 요소, 방법들을 가미한다면 더 좋은 맛의 담금주, 더 깊은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나이값이 아닌 나이값을 찾아가는 건 어떨까요?